안녕하세요.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교육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체계 강의를 맡은 통일연구원의 조정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교육체계와 제도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볼 그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교육 정책의 방향성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초중등 교육의 특징과 교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등교육 정책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그 최근에 북한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원격 교육 확대와 교육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북한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북한 학교의 풍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기간의 뻔뻔 특징에도 시더 많이 컸습니다. 친구 페어러 정말 기쁩니다. 제한 모임을 수사하겠습니다. 꿀맛이야 꿀맛. 네, 여러분들 지금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 팬데믹 시대의 북한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방학이 연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입학식이나 개학식이 원격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요 지금 사진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이마에 그 열을 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팬데믹 시대가 좀 가져온 어떤 변화, 이것은 우리나 아니면 북한이나 좀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교육의 기본적인 어떤 학교 제도 또 교육 과정 특징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 또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교육의 개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제가 이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우리와 약간 다른 그런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이 이렇게 북한의 학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2년에 학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제 개편의 결과 이것이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학제입니다. 유치원 2년의 교육이 있고요.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5년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 교육이 3년간 이루어지고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이 3년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치원 2년 중에 그 낮은 반과 높은 반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높은 반 1년, 즉 취학 전 교육 1년부터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이렇게 12년간의 교육이 북한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고급 중학교,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거나 또는 군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학생들도 군 복무를 이제 의무화해서 많은 여학생들이 이제 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소수의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은 대학의 어떤 전공이나 학교에 따라서 학기 기간이 약간 다른데요. 4년에서 한 6년제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반 대학 이외에도 3년제로 운영이 되는 교원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니고 계시는 이런 그 교육대학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4년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 중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직업기술대학이라는 대학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6년 이전에는 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2년제 또는 3년제의 기술 인력 양성하는 그 고등교육기관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이것이 2016년경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의 대학 고등교육기관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전문학교, 2, 3년제 전문학교를 전부 없애고 직업기술대학으로 승격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과 직업기술대학 이렇게 두 가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교원대학과 같이 약간 짧은, 그러니까 소학교 선생님 또는 유치원 교원들을 양성하는 학교는 약간 짧은 학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박사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에 해당하는 박사원은 2년에서 4년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2년의 그 코스웍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기간이 좀 길어지듯이 이제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학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은 북한은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교육기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사립학교나 사교육기관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제1중학교라고 해서 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영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 그리고 또 뭐 학원, 음악학원이나 뭐 이런 체육학원과 같은 형태로 또 예체능 분야의 어떤 영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제 해방 전에는 이게 초중등 단계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의무교육으로 그 초중등 단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학 단계에서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대학 또는 농장대학, 어장대학이라고 불리는 우리로 따지면 사내대학과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체나 어떤 협동농장 같은 데 부설된 대학 교육기관들이 있고요. 또 이전에는 이제 통신교육기관, 통신교육이다 해서 이제 우리 보시면은 한국방송통신대학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그 통신대학들이 각 대학에 부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격교육이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이제 통신교육이 원격교육으로 전부 다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전부 다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간단한 그 교육 통계를 통해서 남북한의 어떤 교육 규모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교육 통계가 그 우리처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단계까지는 초중등학교 단계까지는 유네스코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그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그
그 교육의 어떤 실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취약률이라든지 학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중에 이 대학에 관련된 대학과 대학생 수에 관련된 요거죠. 대학과 대학생 수에 관련된 요 수치는 좀 추정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한국의 남한의 학교 수고요.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북한의 학교 수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북한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30% 정도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 수나 학생 수도 우리보다 이제 적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 같은 경우에도 적고요. 학생 수도 상당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와 북한의 고급 중학교의 수는 다른 학교 급수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의 규모가 굉장히 북한은 작겠다 이걸 알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을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교육기관보다 대학은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 대학의 수는 우리 그 한국의 이제 3분의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490개라는 것도 북한이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한 10년 정도 전에 발표한 수치를 추정한 것이고 그 사이에 2010년대 중반에 북한이 대학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북한의 대학의 개수를 쭉 추정을 해본 그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 통해서 나타난 북한의 대학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김정은 시대 이후에 나타난 대학의 그 대학 명칭이 한 300개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의 개수는 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요 490개보다는 조금 더 작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의 개수는 굉장히 작다. 인구 대비해서 봐서도 작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학생 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남한보다 굉장히 작다. 한 3분의 1 정도 작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대학생 수는 훨씬 더 작습니다. 인구수 대비보다 훨씬 작다. 그래서 북한은 대학의 진학률이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겠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취학률 통계에도 나타납니다. 이 취학률 통계는 유니세프의 UIS라고 해서 유니세프의 그 통계국이 있습니다. 그 통계국에 보고된 자료인데요. 그 자료들을 보시면 취학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이제 95%에서 100% 사이인 걸 알 수 있는데 대학교의 취학률은 27.9%라고 이제 북한이 스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학률의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은 북한이 의무 교육으로 누구나가 다 다니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진학률이 상당히 낮겠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어떤 사회문화적인 또는 전반적인 어떤 국가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 또는 주안점이 되고 있는 정책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교육 분야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주 그 상징적인 것이 이제 2012년에 이루어졌던 학제 개혁이라고 학제 개혁과 교육과정 개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교육에 대한 굉장히 큰 강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국경 자체를 폐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돌파구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어떤 경제적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을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자본과 기술력과 인력과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제 자본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자체 기술력을 굉장히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본도 열악하고 이 서구 사회의 어떤 선진 기술과의 교류가 상당히 많지는 빈번한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담보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유능한 인재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현재 시기를 정보산업 시대, 또 지식경제 시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정보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식경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산업 시대, 지식경제 시대의 특징은 지식이나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발전을 해가야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기존의 교육 방식, 기존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주입식 교육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창조적이고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인재들을 양성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북한의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교육의 목표를 국가의 교육을 이제 새세기, 지금의 시기를 그 어떤 정보산업 시대, 지식경제 시대라고 하는 새세기로 규정을 짓고 새세기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습니다. 이 새세기 교육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청년 학생들을 전민과학기술 인재로 만드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육의 큰 그 목표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사회주의 교육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그 목표다라고 이제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된 것이 교육 부분에서는 2014년 9월에 제13차 전국 교육 일꾼 대회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교육의 목표를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하에 이제 학제 개혁과 교육과정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럼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하는 것을 그 정보산업 시대에 이루기 위한 어떤 방향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에 따른 그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가 뭔지를 계속 눈여겨서 보고 교육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북한에 도입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 서구 사회의 것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에 맞게 그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렇게 노동신문 같은 걸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누는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입장과 안목에서 이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초중등 교육의 제도를 2012년에 바꿨고요. 학제와 이제 교육 과정을 개편을 했고요. 또 고등교육의 구조 조정과 제도 개혁을 201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 교원의 자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다 이제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훌륭한 교원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원을 확충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따라서 이제 교원대학이라든지 사범대학을 굉장히 강화하는 작업 어떤 그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해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북한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사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사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밑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최근과 같은 시기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대북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국경 봉쇄로 인해서 어떤 내부적 단합이 필요한 시기, 이런 시기에는 또 정치사상 교육이 상대적으로 살짝 이제 강화가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그동안 약간 좀 소홀해 왔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들을 강조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얘기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과학기술은 나라의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라면 과학기술의 어머니는 교육이다, 이런 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면서 교육과 과학기술을 연결짓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교육 정보화, 또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과의 경쟁, 교류, 외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하고 싶어 하지만 상당히 국가 자체가 정치사회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국가이고, 이렇게 인터넷도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외부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이제 해외 학술 잡지 이런데 이제 북한의 학자들이 기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등재를 한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외국의 어떤 학자들과 협력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결해서 이제 외국어 교육, 특히 이제 영어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성이었고요. 교육 정책에 지금부터는 이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9월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학제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이전에 북한의 학제는 어땠었냐 하면 유치원 1년, 그다음에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치원 1년, 그러니까 아까 2년 중에 이제 1년만 의무교육이라고 했고요. 초등교육 5년, 다시 말씀드리면 소학교 5년은 그대로 소학교 5년은 기존의 소학교 4년이었던 것을 1년을 연장을 한 거죠. 1년을 연장을 했고, 초등교육 기간을. 그다음에 중등교육 기간은 중학교 1년으로 이렇게 학교가 붙어 있었던 거를 우리로 따지면 정기중등, 후기중등이 붙어 있었던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붙어 있었던 것을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이렇게 3년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464학제를 5334학제로 이렇게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두 가지의 좀 방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학교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육 기간을 1년 연장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소학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학력이 낮아진 데는 물론 굉장히 많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그 학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한번 어떤 학교 붕괴에 가까운 현상을 겪다가 2000년대에 그 다시 좀 복구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학력이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학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등교육 기간을 1년 늘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소학교 4년 과정은 굉장히 짧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중등 교육 기간이 11년 내지는 한 12년 정도가 이렇게 10년 내지는 11년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 지금 그 북한의 교육 기간은 굉장히 그게 그 이전에는 짧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10년으로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학교 교육 기간 1년 늘려서 11년으로 이제 초중등 교육 기간을 11년으로 늘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좀 높이는 것, 충분히 천천히 오래 교육시켜서 충분한 학력을 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국제적인 어떤 추세,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수학교 교육 기간을 1년 늘린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초급 중학교하고 고급 중학교를 두 개로 분리한 것은 전체적인 교육 기간은 같지만 이것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두 학교의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의 학교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중학교가 6년제 중학교가 쭉 같은 어떤 그 교육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면 이 초급 중학교는 좀 더 이 소학교에서 배운 어떤 기초 학력을 다지고 어떤 각 학문 분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두어지고, 고급 중학교에서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직장에 나가서 각 산업 분야에서 일하게 될 어떤 노동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산업 분야의 요구,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한 교육 과정들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고급 중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를 분리시켜 놓으면서 각 두 기관의 어떤 교육의 초점들을 조금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1년 전체적으로 1년의 학제가 늘어난 건데,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학제하고도 1년 정도로 격차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뭐 10몇 년 전에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오신 탈북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오면 우리는 이제 6년을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데 수학교 교육을 4년만 받고 중학교를 가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중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2년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나요. 그래서 그런 교육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2012년에 그 의무교육제도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학제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또 새로운 어떤 학교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술고급중학교라는 학제입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2012년도에는 이 고급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굉장히 어떤 단일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전문계고라고 얘기하는, 예전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는 있죠. 전문계고, 특성화 고등학교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인문계고와 이런 전문계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커리큘럼도 다르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의 주안점도 좀 다르고 이제 이런데, 북한은 이제 그게 없었어요. 북한은 그게 없고 굉장히 단일한 학교 체제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중학교라든지 뭐 예체능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특수 영재를 이렇게 육성해내는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조금 몇 개 안 되는 학교들이었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같은 커리큘럼을 가진 같은 종류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특히 정보화 시대의 어떤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당국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고급중학교 단계, 우리 고등학교 단계에서 계열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열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인문계의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일반계고가 아니라 좀 더 과학기술과 특히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학교,
이것이 이제 기술 고급 중학교죠. 그래서 그 기술 고급 중학교를 100여 개를 만들었고요. 이 기술 고급 중학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해양, 어떤 부분에서 뭐 산림, 뭐 어떤 부분 기계, 뭐 이런 식으로 각 산업 부문별로 특성화된 기술 고급 중학교를 만듭니다. 2년 후에 2019년도에 각 도마다 정보기술 고급 중학교를 설치를 합니다. 각 도마다 이제 11개를, 그 전체 11개를 설치를 했고요. 1년 뒤에 이것을 190개로, 정보기술고급중학교만 190개로 증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20배에 가까운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 정보화 부분, 정보기술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제가 변화되어 온 과정이라면 학제가 변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도 변화하겠죠. 그래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매 이렇게 한 개 또는 2개 학년씩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의 개정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관련된 과목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북한에는 정치사상 교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등등의 이제 정치사상 교과가 있는데 김정은 과목을 설치를 했고요. 그것 이외에는 뭐 크게 이제 정치사상 교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또는 어떤 교육 비중이나 이런 면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그러니까 수학, 과학, 자연과학 뭐 이런 부분의 교육을 강화했고 또 컴퓨터 교육, 북한에서 정보기술이라는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의 어떤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과학이나 그 기술 부문의 교육에 있어서도 특히 그 어떤 이론적인 분야가 아니라 응용 실천 능력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기초 기술의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일부 교과에서 이렇게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7차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이제 통합형 교육과정 굉장히 좀 확대를 했는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면적으로 갖고 오진 않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급중학교 단계에서의 자연과학 과목, 그 이전에는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따로 존재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육의 내용들을 막 이렇게 물리 영역, 생물 영역, 화학 영역을 짬뽕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 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다른 교과목 간에 뭐 물리나 수학이나 컴퓨터 교과, 정보기술 교과 간의 어떤 그 내용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교육 그 과정이나 학제 면에서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그 자기네 나라 실정에 맞게끔 좀 적용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교과목 명만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가 조금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교과하고 좀 다른 게 눈에 띄죠. 그게 이겁니다. 이제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정치사상 교과고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과목들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다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과목명이 소학교에서는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실시를 하는 데 비해서 이제 초급중학교에서는 혁명 활동해서 각각의 어떤 지도자들이 했던 어떤 활동들 중심으로 고급중학교에서는 혁명 역사라고 해서 좀 더 그 혁명 활동들을 좀 더 이제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이제 내용은 반복이 되지만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나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2012년의 학제 개정에 따른 2013년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화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예전에 있었던 과목이고요. 빨간색은 김정은 과목은 새로 들어왔고요. 정보기술 과목은 컴퓨터, 이전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과목으로 존재했다가 정보기술이라는 과목으로 과목명을 바꾸고 내용체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컴퓨터 그러면 말 그대로 컴퓨터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법, 그 다음에 아주 초보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는데 이제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컴퓨터를 포함해서 정보통신기술 환경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관한 거라든지 물론 이제 북한은 외국하고의 인터넷은 일반인은 쓸 수 없지만 어떤 국내에서의 어떤 인트라넷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기술,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기술, 이게 정보와 매체를 활용해서 정보들을 탐색하고 또 수집하고 가공하고 뭐 이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점이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소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13개 과목을 가르칩니다. 초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이렇게 16개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다른 과목들은 아마 보시면 이제 이 혁명활동 과목을 제외하면 거의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과목이에요. 근데 도덕 과목은 우리 이제 윤리과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사회주의가 붙겠죠. 그리고 이제 역사 과목은 조선 역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고요. 세계사가 아니고 이제 세계사는 이 이후에 가르칩니다. 조선지리 이렇게 가르치고요. 국어, 영어, 수학 마찬가지고요. 외국어로 이제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는 소학교 단계에서부터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소학교 4학년 단계부터 가르칩니다. 정보기술도 소학교 4학년 단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것이 자연과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 화학, 생물, 기존에 있었던 걸 합해서 자연과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과목, 컴퓨터 과목 마찬가지고요. 기초기술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없는 과목인데요. 이 기초기술이라는 과목은 그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기술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산업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생존 생활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초급중학교 단계에서는 밥하기, 무슨 뭐 반찬 만들기, 무슨 간단한 바느질, 단추 달기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공업이나 산업에 필요한 어떤 기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마찬가지고 음악 무용 똑같고요. 예, 미술 가르칩니다. 이 미술 과목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소학교에서는 도화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죠. 예, 고급중학교 단계에 가면 마찬가지로 과학 정치사상 과목들을 가르치고 현행 당정책이라고 하는 정치사상 과목이 또 한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도덕 과목은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고 이제 과목명이 바뀌고요. 역사, 지리, 여기서는 이제 세계사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세계사, 세계지리. 또 심리와 논리에서 심리학, 논리학을 합쳐서 가르치고요. 국어문학, 한문,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래서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연과학으로 한 개의 통합된 과목으로 가르친 데 비해서 이제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이걸 합해서 저기 다 뜯어서 각각의 과목으로 가르치고요. 여기는 이제 지구과학이 없는데 북한은 이제 지구과학을 이렇게 자연지리의 일부로 보고요. 일부는 이제 물리나 화학과 관련된 과목에서 가르치고 또 일부 부분은 지리에서 또 자연지리와 관련된 것들은 지구과학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그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정보기술, 기초기술 아까 마찬가지였고요. 공업농업기초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나아가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각 산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없는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군사활동 초보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남한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련 과목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1980년대. 그때 이제 교련 과목이라고 해서 남학생들은 이렇게 제식 훈련을 하고 여학생들은 일주일에 1시간씩 뭐 이렇게 무슨 여기 강목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한 학기에 이제 24시간 정도 해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해서 이제 2학년 때는 운동장에서 야영 훈련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하고요. 이제 야영 훈련, 제식 훈련 뭐 이런 것들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몰아서 한 이틀 정도씩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계고 또 그 기술 계통의 전문 계고의 구분이 없었지만 2017년에 기술고급 중학교를 설립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있고 또 뭐 같은 그 문과나 이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과목들을 다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북한은 그게 없고요. 학교별로 학생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초기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농업공업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만약에 광산 지역이면 광공업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요. 농촌 지역이면 농업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요. 기계공업이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지역이면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어떤 공업 기초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뭐 선택이기는 하지만 학교나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해주는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고 학교별 학생별 선택 과목이 없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201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라고 하는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PDF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북한의 시간표, 그러니까 시간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편성표, 교과목 편성표가 시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수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빡빡해서 여기 실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교육과정의 수업 시수를 교육과정, 교과목 분별로 제가 좀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특징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교육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는 당연히 북한이 많겠죠. 왜냐하면 남한이 많겠죠. 남한이 많겠죠. 왜냐하면 남한은 1년 더 북한보다 교육 기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고 전체 수업 시수는 그렇고요. 각 교과목의 비중을 좀 보시면 남한보다 북한이 더 교과목 비중이 더 높은 거,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시면 국어의 비중이 높고요. 도덕, 사회, 역사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 역사, 사회과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북한은 우리한테 없는 정치사상 교과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도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율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수학 교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세 과목의 비중이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이제 북한이 정치사상 교과의 비중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절대적인 수업 실수만 보시면 역사과 사회과를 합해도 절대적인 수업 실수가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수업 실수가 가장 높은 것은 국어과, 그 다음이 수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읽고 쓰고 말하고 셈하고 3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읽고 쓰고 말하고 셈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 특히 남한에 비교해서도 국어과와 수학과의 비중이 더 높다 이런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제 과학과라든지 영어과의 비중은 남한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낮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정기 중등 중학교 교육 과정을 비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비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우리는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 종류별로 수업 시수나 수업 교과서 편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비교를 하지 않았고요. 정기중등교육기관만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이거는 3년으로 교육기간이 같은데 북한이 이제 수업 시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북한이 교육과정의 교과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도덕 사회과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또 높습니다. 과학과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과목들이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구나, 이런 것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수학 같은 건 잘 안 가르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초등이나 중학교 과정에서 다 우리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두어서 가르치고 있고, 과학 과목도 초등은 그렇지 않지만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가르친다. 이렇게 수업 시간 수로 보시면 우리는 300시간인데 500시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체육이나 오히려 이제 예술 과목의 비중이 낮은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또 요 체육과 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 요 정도의 특징을 보실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몇 시간을 가르치는지가 궁금하신 분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서를 한번 그냥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3년도 이후에 개정된 그런 교과서입니다. 제가 표지가 굉장히 재밌어서 이게 여기 갖고 와봤는데요. 영어 교과서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뭘 듣고 있냐면 카세트를 듣고 있죠. 이게 지금은 북한에서도 이런 북한에서 카세트를 틀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이제 MP3 라든지 무슨 그 이후에 다 USB 이런 거 다 북한에서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 요거 2013년만 해도 벌써 이제 이게 굉장히 예전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세트를 듣고 있고요. 이 맵이라고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은하 그 미사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ABCD.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게 연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오른쪽에 거는 이것도 제가 재밌어서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화학 교과서입니다. 화학 교과서인데 북한 교과서의 또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 머릿말에 이렇게 반드시 김일성 또는 김정일 또는 김정은이 국가 지도자가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된다라고 교시한 것, 얘기한 것을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과목에서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렇게 화학 과목이 왜 중요하다, 화학을 발전시켜야지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을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앞에 인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뒷부분에 쭉 가다가 이제 이게 해가 뜨는 장면인데 이렇게 김정은 원수님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 거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만 보면 그 자연과학 과목에서도 이렇게 정치사상적인 어떤 특징이 조금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내용에서는 그다지 이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건 영어 교과서입니다. 제가 여기 학교 급을 명시를 안 했는데 초급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달라진 것이 이전에 2013년 이전의 교과서는 일과를 그 지도자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일 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챕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 김정은 시대 돼서 약간 그런 어떤 그 영어 교과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사상적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걷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일과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 우리의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서 배우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실 것은 이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교육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나열식으로 또 독해라든지 이런 어떤 단어 암기 위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지금 2013년 교과서에서는 완전히 활동형으로 교과서를 개편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 것이 다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사말 해보는 거죠. 새로운 인사말들을 인사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hello, hi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인사를 학생들끼리 해보고 짝을 무어 이렇게 짝을 무으라는 건 짝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옆 동무와 친구와 서로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 영어로. 이것도 활동이죠. 두 번째는 영어 자모 노래를 ABC 노래를 그 ABCD 이 노래죠. 우리도 아는 그 노래를 해봅시다 이런 것이고요. 대문자 소문자로 맞추는 게 또 활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practice the word에 가면은 이 그림을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listen and act 듣고 들은 것을 발음을 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행동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활동형으로 교과서 자체를 바꿨다. 이게 상당히 교과서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 이전의 교과서와 이후의 교과서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고 특히 이제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초등학교, 초급중학교 교과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급중학교의 그 자연과학 교과서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그림 위주로 나와 있고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각하기 이렇게 활동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실험, 알아보자, 토론해보자 이런 활동 위주로 교과서가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정보기술 교과서입니다. 초급중학교 정보기술 교과서인데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그림일 것 그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까? 예. 환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요것은 이제 정치사상 교과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혁명 활동 초급중학교 1학년의 김일성 혁명 활동인데요. 이것은 뭐 어떻게 이제 활동이 많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이야기식으로 쉽고 학생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챕터 제일 뒤에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발표해 봅시다, 무슨 뭐 토론해 봅시다 이런 어떤 활동을 많이 넣어 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제 교육과정 운영은 뭐 오전 8시부터 보통 이제 45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고급중학교 교육과정은 또 생산노동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 농번기에 농촌에 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촌 어떤 농사 일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하는 활동을 이제 교육부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년동맹 수업들도 있고요. 이것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외학습이라든지 뭐 과외체육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초중등 교육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고등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분은 조금 시간도 좀 많이 지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대학 구조 조정이 최근에 201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대학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대학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김책공업종합대학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종합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합대학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거 이외에 부문별 대학이라고 해서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의 대학이 각 분야의 가장 그 중요한 대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평양 건축 대학이라든지 무슨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각 그 해당한 어떤 산업 부분에서 함흥화학 공업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각 분야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대학들을 부문별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합대학과 부문별 대학까지는 입학생의 선발과 배치를 그 전국적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학이라든지 이게 전국적 대학 수준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을 이제 중앙대학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 중앙대학들의 학생들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이외에 부문별 대학에 속하는 대학들로 의과대학이라든지 사범대학, 교원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은 북한에서는 각 도별로 반드시 1개 내지 2개, 3개 정도의 대학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하도록. 그래서 도별로 반드시 하나의 의과대학, 그 다음에 1~2개의 사범대학, 1~2개의 교원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별 대학들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성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각 지역의 그 산업 부문에서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직업기술대학입니다. 이 직업기술대학은 도 내에서 선발을 하고요. 입학생들을 또 졸업한 학생들을 도 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대학이 있습니다. 이 공장대학은 현재 이렇게 기업에 다니는 공장이나 농장에 다니는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기술 인력을 양성하면서 이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이제 고등교육 이수 대학 졸업 자격증을 주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체계로 대학을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종합대학과 부문별 대학 중에 이제 일부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심 대학 또는 인류 대학을 육성하겠다라는 어떤 큰 어떤 계획을 북한에서 이제 수립을 하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합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조금 알아줄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갖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기존에는 북한의 대학원이 이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냥 다 산업 현장으로 이렇게 보내서 산업 현장에서 그냥 다 일을 하다가 일정 정도 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학원에 와서 뭐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줬는데 지금은 이것을 굉장히 확대를 해서 그 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끔 연속 진학 체계를 갖추고 또 대학원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또 대학원의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과학 관련된 학과를 이제 신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북한의 대학은 학점제가 도입되어 있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뭐 내가 듣고 싶은 대학 이렇게 듣고 싶은 강의를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딱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야 될 수업이 딱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강의실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실에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고등학교하고 마찬가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김책공대라든지 이렇게 이제 좋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 선택형 교육과정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를 하려면 사실은 교수 요원이 확충이 돼야 되고요. 또 이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교육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든지 또 그 부설 연구소를 신설을 해서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어떤 연구를 그런 현장 연구를 하는 것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추세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 북한의 대학은 우리처럼 가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대학 시험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뭐 공부를 못해도 모든 대학에 다
시험을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학의 시험을 보려면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예비고사라고 해서 저보다 더 윗세대 그 선배들이 이렇게 보셨던 어떤 이게 대학 그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이게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시험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 성적과 또 평소에 어떤 이 학생의 어떤 그 학습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북한의 대학에 가서 본고사를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학생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본고사를 볼 수 있는 게 북한에서 본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고사를 볼 수 있는 그 TO를 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맘대로 이렇게 교사가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뭐 금년에 학생을 뭐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뭐 1,000명을 뽑는데 그러면 몇 명이 시험을 보게 할 건가? 그러면 뭐 한 4,000명 시험을 보게 한다. 그러면 4,000명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이 각 도별로 학교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별로 뭐 무슨 평안북도에 뭐 무슨 대학이다, 뭐 평양에 무슨 고등학교다, 고급 중학교다, 평양에 무슨 고급 중학교에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배정은 예를 들면 5명이다. 그러면 5명만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시험, 그러니까 예비고사를 보고 예비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본 시험을 내가 어디를 볼 건가를 이제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서 본 다음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다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또 다시 이제 그 몇 년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대학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군대 복무자 또는 이렇게 직장 그 근로자의 어떤 해당하는 그 TO를 따로 배정을 해서 또 그 TO로 또 대학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체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제 그 선발도 하고 또 졸업을 한 인원들도 국가가 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에서 원격 교육과 교육 정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앞서서 제일 처음에 보셨던 그 화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입학식과 그 입학식을 그 원격 교육은 아니지만 하여튼 원격 형태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죄송한데 그 지금 1시간이 넘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부분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부터 좀 다시 한 번만 네, 부탁드립니다. 많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로 원격 교육의 확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육의 이제 정보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전자매체를 학습 자료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원격 교육과 심지어는 이제 원격 시험도 부분적으로 컴퓨터 시험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격 교육은 상당히 추진을 굉장히 하고 있지만 교육 정보와 환경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의 차이가 약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 수준에서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멀티미디어 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7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ICT 활용 능력이 정보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본적인 정보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화 능력이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한에서 최근에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추진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정보화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학 수준에서의 이 원격 교육은 이제 이런 순서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을 한 이러닝을 활용한 원격 교육이 도입이 됐고요. 2015년 경에는 그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50개 정도 대학에 원격교육 대학이 설치가 됐고요. 지금 이제 원격교육 대학이라는 이름을 원격교육 학부라는 이름으로 전환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런 형태로 학생들이 이게 태블릿이거든요. 태블릿에 연결을 하면 각 대학의 이름이 나와 있고 자기가 자기가 들어가 있는 대학을 클릭을 해서 그 대학의 요거는 이제 김책공업종합대학인데요. 그 대학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 조금 됐어요. 2017년도 자료인데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 시스템 화면입니다. 지금은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이제 그 표가 나와 있고요. 각각 뭐 강좌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재교육을 한다든지 뭐 대학원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능들이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접속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뭐 이렇게 기능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조금 지었는데요. 좀 살펴보셨듯이 이제 초중,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 또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 교육은 상당히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화 또는 정상국가화 이런 어떤 정책 의지가 좀 잘 반영이 된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 관계가 조금 풀리는 상황에서는 좀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접촉하고 교류를 하면 좀 상호 간의 이해와 변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12년도의 학제 개혁을 통해서 또 고등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런 그 교육의 표준이나 남한 학제와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교육 방법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정보화 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향후에 남북 간의 어떤 교육 교류의 가능성이나 교육 격차들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습니다. 교육 재정이 취약하다든지 교육 격차의 문제라든지 정치사상 교육의 중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취약성들 때문에 북한 교육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아직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좀 이 관계가 좀 풀리는 상황에서는 정치와는 조금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분야. 이제 이것이 아마도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정보화 분야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교육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의 의제들을 좀 발굴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북 청소년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좀 뭐 새 세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청소년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정보화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인 흐름들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남북한 간의 이 격차, 특히 이제 정보화 격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해서 좀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